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시장의 안 좋은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S&P와 다우는 1% 조금 넘게, 그리고 나스닥은 오늘도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페드의 파월 의장의 발언 이슈가 조금 있었죠. 뭐 특별히 다를 것은 없고 이전에 했던 발언을 어떻게 보면은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긴 한데, 요약해 보자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은 분명 있지만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 급등하고 있는 국채 수익률에 대해 채권을 추가적으로 더 매입하면서 수익률을 안정화시키는 행위 등은 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국채 수익률에 연준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채권 수익률이 오늘 급등을 했고요. 어제 1.4%대였는데 오늘은 1.5%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 상원에서 의논이 진행 중인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도 개인에게 지급되는 1,400달러의 직접 지급이 원래 하원에서 통과된 소득 기준은 10만 달러까지였는데 이것이 8만 달러로 낮아졌습니다.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이슈로 인해서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 좋은 분위기였고, 채권 수익률 급등에 따라 나스닥이 더욱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의 가장 큰 투자자 중 하나인 론 베이론이 테슬라 주식을 지난 6개월간 180만 주 정도 매도를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주가가 베이론이 매수한 가격보다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오르면서 펀드 내에 테슬라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졌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매도를 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매도한 양은 전체 펀드 보유량의 25% 정도고 여전히 75% 정도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특히나 본인과 본인 가족의 계좌에서는 단 한 주도 팔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성장성이 낮아져서 주식을 비관적으로 매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보유량이 너무 많아져서 기계적으로 매도를 한 것뿐이죠. 하지만 뭐 이런 얘기도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개별주들을 좀 보면요. 애플의 경우 지난주 큰 하락대의 최저점이었던 118달러 부근까지 하락을 했다 약간 반등한 모습이고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죠.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이 지점까지 무너져서 추가적인 하락을 더 지속하느냐, 반등이냐 추가 하락이냐의 분기가 되는 지점이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의 바닥인 2,900달러 근처까지 도달을 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부근에서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박스권을 뚫고 추가적인 하락을 하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의 최하단인 470 근처까지 하락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뚫고 내려간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겠죠. 엔비디아는 현재 반도체 생산 부족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한 ARM의 합병이 여전히 성사 가능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치명적인 수준의 반도체 수급 부족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지금 지점에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니오의 경우에도 이전의 저점 부근이자 현재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38달러 근처까지 밀렸다가 약간 반등을 해서 마무리를 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부근을 지켜내느냐, 아니면 이 지점까지 뚫려서 다음 지지선으로 예상되는 29달러 부근까지 밀리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는 오늘 역시나 예상대로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고, 다행히 기적적으로 600달러의 고지는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전 저점이었던 620달러 근처까지 반등을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다른 주식들과 마찬가지로 이 600달러 초반에 이 지지 영역을 지켜내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을 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 지지선을 사수해 낸다면 반등의 시작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40% 하락 지점인 540달러 부근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악의 경우 이전 박스권의 저항선이었던 505달러 근처까지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 뿐이고 미리 겁먹고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500대가 왔을 때 추가적인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분할 매수를 어떤 식으로 할지 그 계획을 생각해 두시면 되는 거죠. 이성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서 좋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대부분의 주식들이 거의 바닥권까지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반등이 충분히 가능한 지점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문제는 시장의 분위기죠.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무겁다면 그런 기술적인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 특히나 최근 단 몇 달 사이에 수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까지 올랐던 급등주들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주식들이 고점 대비 20%에서 30%, 많게는 40%까지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하락의 끝에 도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더라도 현재 지점에서 10% 정도 더 추가 하락하는 것을 끝으로 이번 기술주 대조정이 서서히 막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채권 수익률 상승 이슈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엄청난 변동성을 맞고 있는데요. 이런 변동성을 경험해보지 못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멀미가 날 정도로 심한 변동성처럼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심한 변동성이 불과 1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2, 3년마다 30-40% 하락하는 변동성은 앞으로도 투자하는 내내 계속 있을 겁니다. 20%의 조정은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 위기를 잘 넘겼다고 해서 앞으로도 투자를 하는 동안 수십 번은 더 올 20% 이상의 변동성, 그리고 매 2, 3년마다 한 번씩 올 30-40%의 변동성, 그리고 10년마다 한 번씩은 올 50% 이상의 변동성,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약 이번 변동성을 극복하지 못하신다면 당연히 앞으로 올 그 수많은 조정도 다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조정은 어떻게든 넘겼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조정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겁을 먹어서 시장에서 빠져나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변동성과 조정이 내가 투자를 하는 내내 앞으로도 수십, 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수백 번 온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전부 견뎌낼 각오로 주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주식은 그냥 공짜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이런 변동성을 다 견뎌낼 수 있어야지만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변동성이 오히려 기회이기도 하고 또 주식을 하는 재미이기도 합니다. 장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최소 5년에서 많게는 10년 이상을 한 종목을 그대로 들고 투자를 하는 건데 10년 동안 같은 종목을 그대로 들고 있는데 변동성까지 없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저라도 지루해서 못 견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들어 주니까 지루하지 않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들 변동성 없는 은행 예금이 싫어서 주식을 시작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변동이 주식시장의 기본 속성이란 거를 완전하게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지루하지 않게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라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차트를 볼 때 일봉,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가격 변화를 기록한 차트를 보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하루하루의 가격 변화에 나의 시야가 한정되고 맙니다. 시야가 아주 좁은 상태에서 앞날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넓게 볼수록 좋죠. 낮은 곳에서 보는 거와 높은 곳에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의 차트를 일봉이 아니라 월봉으로 놓고 봐보십시오. 이런 엄청난 변동도 시간 단위를 월 단위로 놓고 보면은 막상 그렇게 큰 변화가 아니란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넓은 시야로 보게 되면 대부분의 변동도 그냥 하나의 직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한 달, 두 달 투자하고 접을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20대일 경우에는 70년, 80년까지도 투자를 하실 거예요. 그 세월 동안 이러한 변동성을 수십, 수백 번 겪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서우니까 은행 예금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 예금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면 현재의 시장 상황이 주식시장의 기본 속성이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네, 오늘은 좀 잡설이 길어졌네요. 일단 오늘 하루 추가적인 거래일이 남았고 또 다음 주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폭락이 모두가 환희할 때 나타났듯이 반등 역시 모두가 포기했을 때 나타날 겁니다. 오늘도 주식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나의 일과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라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